공부 선생님, 우리 요번에 기계로 해갖고 벼 예. 심어놨는데, 요번에 제대로 좀 안 돼가지고, 예. 오늘 3일째 되는 날인데, 하루에 몇 시간씩입니까? 5시간씩 뜬모를 지금 해가지고, 오늘은 뜬모를 하려고 사실 나섰는데, 예. 비가 지금 많이 온다고, 150mm 이상이라고 그러더라고, 남부지방에. 그래서 오늘은 그거 우렁이. 우렁이 주문해놨죠. 네. 그래 우렁이 갖다가 풀고 예. 비가 워낙 많이 오니까 또 네. 중간에 또 뭐 유실된다든지 이럴 수 있으니까 그 뒤에 다시 뜬모를 마지막 하는 게 어떨까 예. 싶어요. 그렇죠. 갑시다 그러면. 예. 진공 선생. 예. 진공 선생 뜬모 요번에 처음으로 해봤죠. 예. 어떻습니까 해보니까. 아유, 할게 못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자급자족이라는 게 경험을 예. 기계 도움 없이 한다는 게 참 힘든데 이번에는 예. 돈을 더 들었는데도 제대로 안 돼가지고 사람을 잘못 만난 것 같아요. 꼬동가 일할 시간이 됐습니다. 몇 킬로 샀어요? 4kg에. 다 있네요. 우리 물은 지금 잘 막은 겁니까? 예. 그 위에 구멍은 안 막아도 돼요? 예. 그 정도는 좀 비가 많이 온다 하던데. 진공 선생, 예. 이제 농부가 다 됐어요. 하다 보이게 되네. 꼬랑에서 발도 씻고 그 깔끔한 사람이. 예. 손님, 비바람이 너무 많이 부네요. 어우, 왜 이렇게 바람이 많이 불지? 태풍이 오려나? 네, 들어오시죠. 편하게. 네, 반갑습니다. 네. 한 번만 하고 앉으시죠. 예. 참 좋네. 뵙고 싶었어요. 어디서 오신 거예요? 광주에서 왔는데 제 집사람으로 우리 또 산악회 어르시고 부시면 저 강의십니다. 공부를 어떻게 하셨어요? 뭐 산악회 다니고 사찰 다니면서 네. 어떤 수행을 하셨어요? 스님들 그 젊었을 때부터 그 법문 같은 거 그런 걸 좀 들으면서 쌍 음악이나 명상, 그 선수행 이런 것들을 하면서도 주로 좀 많이 차 한 잔씩 하시죠. 네. 그 명상 음악을 듣고 네. 그 법문을 들어서 뭘 얻으셨어요? 이제 사는 것이 별거 없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예. 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 중에 생로병사라는 것이 있잖아요. 예.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저는 이제 살아온 과정들이 그
사랑, 그리움, 미움, 정. 이제 나중에 남는 것은 추억이나 정인데 이제 그 정 속에서도 이제 미운 점, 고운 점이 이제 들어져도 생로병사 그 맥락을 쭉 봤을 때 그게 어디 남아 있던가요? 생로병사는 부처님 출가할 때 그 생로병사였거든요. 태어났는데 근데 늙더라. 네. 근데 또 그 사람들이 병이 들고 결국 죽어가는 것이 왕자의 신분이었는데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었거든. 왜 고통스러워하면서 늙어가고 죽느냐. 이걸 해결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냥 왜냐면 밭을 고 거기서 농부가 밭 가는 것을 이렇게 봤는데 벌레가 밭에 있는 벌레를 딱 새가 물어가는 거죠. 그럼 바로 죽음을 이제 목격한 건데 그것뿐만 아니고 이제 아버지는 반대를 하셨잖아요. 그 고타마가 세상에 살아있으면 전륜성왕이 될 것이고 이제 출가를 하게 된다면 부처를 이룰 거라는 말을 미리 사전에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못 가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막았잖아요. 거사님이 말씀하시는 그 생로병사 그건 너무 막연하잖아요. 그죠? 너무 막연하고 이 공부라는 것이 너무 막연해서 많은 시간을 20-30년을 이렇게 공부를 하고 수행을 해도 도대체 나라는 존재가 뭔지에 대한 갈피가 안 잡힌다는 거예요. 안 잡히잖아요. 예. 그러면 나는 그렇게 말을 하고 싶어요. 당장 우리가 기억하는 오늘 아침 식사에 무엇을 먹었느냐? 뭘 드셨어요? 빵 먹었어요. 응? 빵 먹었어요. 빵을. 네. 또 빵 먹는 증거 자료를 한번 그 사진이나 영상에 찍어 놓으셨습니까? 아니요. 그러면 어때요? 그걸 어디에 갖고 있습니까? 먹었다는 기억은? 마음속 머리에 있죠. 그 알고 있는 존재가 알죠? 네. 빵을 먹었다는 거 알고 있어요. 네. 그러죠? 네. 그거는 내가 알고 있는 그놈을 알아야 되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모든 인생의 돈은요, 알고 있는 그놈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자, 1년 전으로 돌아가 볼게요. 1년 전에요. 가장 충격적인 어떤 사건이 혹시 하나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좋았던 일도 상관없고요. 너무 깜짝 놀랐던 사건 하나를 꺼내놓을 수 있을까요? 지금 기억 속에 어때요? 내가 생각해내면 바로 나타날 수 있죠.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지금 바로 내 앞에서 과거의 기억을요. 어떤 사진을 찍어갖고 폴더에 넣어놓으면 그걸 딱 갖고 와서 지금 현재 시점으로 볼 수 있어요. 과거의 기억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과거의 기억을 내가 기억하고 있는 그놈이 과거의 기억을 지금 나한테 일로 갖고 올 수 있어요. 이 앞에 폴더에서 저장하듯이 딱 갖다 놓고는요. 내가 펼쳐볼 수 있어요. 그러면 그 기억은 어디에서 나타나는 겁니까? 내가 알고 있다는 나의 아는 그놈이 그건 끌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과거에서 지금 이 시점에서부터 보면은요. 내가 만약에 지금 60살이다 그러면 60년 전의 기억까지도 나는 다 끌고 올 수 있어요. 어머니하고 태어나서 어머니가 고통받았던 어느 순간 결혼했었을 때 그 기쁨 그리고 아기의 첫 아이를 낳았을 때 내가 고통스러웠던 배가 아팠던 그 기억 그걸 다 증거로 어떻게 누군가가 그거를 다 영상을 찍어서 해놓지 않은 이상은 나의 기억 속에만 있어요. 그렇죠. 모든 것은 나 혼자만이 알고 있어요. 내 남편도 몰라요. 그렇죠.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내가 얼마나 그때 어떤 심정이었는지 감정이 내가 10개월이 그 막달 신세였을 때 내 마음이 어땠는지는 아무도 기억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나만이 기억할 수 있는 5대 원소 안에서요. 우리가 지수화풍이라고 그러죠. 땅하고 물하고 불하고 바람하고 이 모든 원소들이 만들어낸 합작품이에요. 쟤들은 우리랑 하나지 별개의 존재가 아니다. 그 너랑 나랑 하나라고 생각한다면 그냥 가볍게 보낼 수 있어요. 근데 너와 나는 별개야. 너는 쏘는 존재고 나는 너를 소임을 당하는 존재니까 너와 나는 별개니까 그럼 쏘여요. 그러죠. 따로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총을 들고 와갖고 널 죽이겠다 그래요. 너하고 나는 하나야. 우리는 같은 의식 안에서 같은 알고 있는 존재로서 하나인데 네가 나를 쏘겠다고 내가 따뜻하게 너를 끌어안으면은요. 그 사람은
나와 하나가 돼서 나를 총을 쏠 수가 없어요. 근데 뭐 어떻게 돼요? 총을 쏘는 자가 나를 총을 쏘겠다고 생각하는 그 두려움이 있으면요, 그 사람 결국 총 쏘게 만듭니다. 살려주세요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아유 오셨어요. 총은 총이고 반갑습니다. 예, 앉으시죠. 아이고 식사나 하셨어요. 국수라도 한 그릇 끓여준다든지, 따뜻하게 나와 똑같은 동일한 한 가지로 본다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그냥 너와 나의 적대감이 사라져버려요. 모든 일체가 다 그래요. 그래서 공부를 수행을 했다고 나는 지금까지 절에 많은 무수한 사람을 만나고 큰 스님을 만나고 어떤 사람들 만났다고 하는 그것 하려고 하는 그 존재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 구해가지고 다른 데서 만나서 뭔가를 들어야만 내게 되는 게 아니고, 나는 이미 다 알고 있는 완성된 나를 내버려 두고, 완성된 부처를 두고는 어디 가서 별개의 무슨 도가 있다고 쫓아다니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내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아는 그 존재. 아침에 밥을 먹었을 때, 아 이거는 간이 좀 세구나, 이거는 간이 좀 달콤하네, 이렇게 서로 알면서 그 느끼는 그 존재, 그 존재에 대한 자각을 끊임없이 하다 보면요, 따로 공부를 할 필요가 없이 어느 순간에 그 존재와 나는 합일이 돼버려요. 그러기 때문에 도를 따로 구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때 부처님도 그러셨어요. 무와 연기를 설했다는 건 뭐냐면, 나는 원래 없다는 겨. 내 몸은 이거는 가상의 나이고, 아바타야. 아바타 뭔 말인 줄 압니까? 내가 이렇게 하자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자면 저렇게 하는 아바타고, 이거를 내 몸을 주인공은 그 의식이라는 주인공, 순수 의식이라는 주인공이 와서 활동을 하는 거다. 그 내가 태어난 것이 아니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럼 나의 주인공 본성은 그대로 살아있는데 그 다른 데서 어떤 것을 나가 찾겠다 그러니까 그걸 못 찾는 거예요. 산을 타려고 하는 사람은 산을 가야 돼요. 그죠? 산을 타는 사람한테 법문 들어. 안 되겠죠. 다 의식은 똑같아요. 하는 걸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의식이 주인공이기 때문에요. 주인공을 등한시시키면 안 돼요. 각자가 다 주인공이기 때문에 거기에 주인공이 아닌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다 본성을 다 완성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는 완성을 안 하는 그런 어떤 그 중생으로 너는 꼭 법문을 들어야 되고 이걸 알아야 된다고 하는 그것이 어긋나 버려요. 벌써 이미. 들어야 될 존재가 있고 그거를 말해줄 존재가 있다고 생각하면은 그거는 이 본성하고는 어긋나요. 그래서 늘상 알고 있는 그 존재. 그러니까 뭡니까? 육군이라는 말은 들어봤죠. 6가지 뿌리 근자를 써서 안입이 설친이다 그러죠. 얼굴 안에 다 들어있어요. 눈으로 보죠. 코로 냄새 맡죠. 자, 입으로 어때요? 맛을 봐요. 귀로는 듣고, 몸으로는 어떻게 해요? 감촉을 느끼죠. 그럼 또 육의식이라는 말을 하죠. 뜻이자에 그런 내 생각으로서 하는 거, 그걸 육식이라 그러고, 자, 제7식은 말라식이라 그러는데 그놈은 어때요? 행동력 하는 사람. 내가 오늘 승주스님 만나야겠어. 그러니까 가자라고 활동할 수 있는 그 놈은 7식이 활동한 거예요. 그럼 제8식 아래야 그 식은 뭐냐면 순수 의식인데 그걸 장식이라 그래서 감출 장자를 써요. 내가 행동했고 하는 것들은 이미 감춰져서 식에 저장이 돼버려요. 그래서 업식이다 그렇게 표현하죠. 업. 네가 한 카르마다. 네가 한 만큼 네가 받는 거야. 그 카르마라고 하잖아요. 그게 6식, 7식, 8식에서 장식이 딱 돼버려요. 근데 생각의 깃발을요, 지금 여기에 내가 아는 그 존재 속에 두게 된다면 헐끝만큼도 어떤 곳에 내가 생각을 두지 않는다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나 하면은요, 어떤 업식에도 자유로운 존재예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면은요, 우리가 과거의 슬픈 기억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미래에 내가 희망도 많아요. 뭐 지금은 불행한데 난 미래는 괜찮아. 난 지금 국민연금도 열심히 들고 있고 미래는 뭐 그래도 연금도 나올 거야. 그러니까 행복할 거야.
지금 행복하지 않으면 미래는 행복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그러면 안 행복하지. 미래가 와요? 안 와. 미래가 옵니까, 거사님? 안 와. 미래가 옵니까? 바로 미래가 있습니까? 미래요. 예. 미래는 있습니까? 미래가 있습니까? 있지요. 나니까 생전 지금부터 이제 앞으로 살아가는 미래죠. 응. 그래 이제 독산 스님이 이제 금강경을 탁 쥐고 이제 막 금강경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웠어. 완벽해. 더 이상 뭐 말할 것도 없이 완벽한 사람이야. 그래 자신감이 막 넘쳐. 응? 모든 이른바 산이 다 허망하다 했는데 이 허망하지 않는 것이 뭐냐? 그러면서 자기는 덜덜덜 다 외우고 이제 금강산 마연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한 점심때쯤 딱 되는데 너무 배가 고파. 근데 독산 스님 앞에 노파가 하나가 떡을 딱 쥐고는 아이고 스님 공부 많이 해 보이는데 내가 스님 퀴즈 하나 낼게요 이라는 거. 예? 무슨 퀴즈요? 그러니까 잘 맞추면 내 떡 드리겠다 하니까 그래 해보십시오 이러니까 과거 심 불가득 현재 심 불가득 미래 심 불가득이라. 과거는 가히 얻을 수 없고 현재 심 불가득 현재의 마음 가히 얻을 수 없고 미래 심 불가득이라 미래의 마음 또한 얻을 수 없는데 만약 여기다가 당신이 점을 한번 딱 찍겠다면 어디다 점을 찍겠느냐 딱 그래요. 그러니까 독산 스님이 그 금강경 뭐 딸딸딸 외우고 막 공부 많이 하고 막 아는데 이 독바의 한마디에 벙어리가 돼버렸어. 한마디도 할 수 없는 입장이 돼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그 마에 와가지고 금강경 불질러버립니다. 나는 그 노파의 마음도 덕산스님 마음도 다 알 것 같아. 예? 과거라는 것은 과거의 기억은 지금 과거로 갈 수가 없어. 우리는 과거로 죽어도 못 가. 그렇죠. 못 가요. 근데 생각은 갈 수 있어. 네. 생각에 내 어머니와의 만남, 행복했던 기억, 네. 내 동창 시절의 동창생들 모두 다 기억 속에서 바로 지금 가서 데리고 올 수 있어. 네. 끝내 놓을 수 있어. 내가 나 옛날 이야기 한번 보따리 한번 풀어볼게. 들어봐라 막. 쫙 풀었는데 어때요? 내 기억 속에만 있는 거야. 그 사람 듣고서 그렇게 해주잖아, 그죠? 네. 과거는 없어요. 네. 분명하죠? 없어요. 알고 있는 아는 그것만 있다 이 말이야. 의식에서 나만 알고 있는 거야 이거는. 내가 똥 싼 거 누가 기억해? 아무리 부부 사이에 아무리 뭐 친분이고 똥 누는 것까지 구경한다 해도 내 똥 누는 감정을 다 알아요? 그 아무도 몰라. 그건 나만 아는 거예요. 내만 느끼는 감촉이라 이 말이야. 그 아는 존재 그거 내가 과거를 끌고 와서 지금 여기다가 딱 점을 찍을 수 있어. 그 미래라는 것은요 오지 않았죠. 네, 안 하고 근데 지금 항상 여기밖에 없어요. 현재 죽을 때까지 여기밖에 없어요. 여기만 존재하고 예. 지금 여기 이 순간순간 바로 지금만이 존재하는 것이죠. 미래는 영원히 만날 수 없는 게 미래다. 지금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밖에.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괴로워하는 모든 근원에는 과거와 미래라는 두 있잖아요. 큰 폴더가 있는데요. 과거의 기억을 데리고 가서 막 괴로워요. 그때 그 새끼 내가 그랬으면 사기 안 당했을 텐데. 그 새끼 그거 조금 덜 만났으면 내가 말이야 행복했을 텐데 지금. 그래서 막 성이 나가지고 막 불그락 하면서 과거의 기억을 끌어와갖고 그렇게 괴로워하는 게 과거고요. 미래는 뭐냐면 미래 이렇게 살면 미래도 불행할 텐데. 맞아. 이렇게 살면은 미래 나 돈 없을 텐데. 나 이러면 외로울 텐데. 그러면서 과거를 미래를 오지 않는 미래를 생각하면서 괴로워하는 것이 인간이다. 그래놓고 누군가를 만나면 나는 돈을 잃을 텐데. 근데 그 내 의식도 열어놓지도 않고 누군가를 만나면 얻을 거래. 왜? 내가 붓다가 된 나는 못 보고 내가 붓다의 마음이 됐을 때 붓다를 보는 건데 나는 중생의 마음으로 그 사람 봐놓고는 붓다인지도 몰라. 볼 줄도 모르면서 내 의식은 개방도 안 된 상태로 중생이 중생을 눈으로 잣대를 대. 저거 공부를 좀 했나? 저거 안 했을 텐데 저거 맨날 저런 산속에서 농사만 짓는다던데. 저걸 뭘 얻겠노 저 사람이 뭔 말을 우리한테 해줄 수 있을까? 저 가치가 10만 원이나 과연 될까? 돈으로 가치를 살려고 그래. 벌써 중세의 가치가 그래. 돈으로 계산해야 돼 벌써 사람은. 그죠. 그렇죠.
내가 투자할 가치가 되냐 이 사람한테 과연. 그죠? 저는 우리 한번 컨심 같은 경우에도 한번 좀 초대를 해가지고 좀 그 있잖아요.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은요. 이게 왜냐면 의식이 지금 여기로 오지 않으면은요. 과거나 미래로 가 있으면은 어떤 말을 해도요. 제대로 못 알아들어요. 내 의식이 정화가 일어나야 돼요. 일단. 스님께서 기가 튀시오구나. 그러니까 의식. 저 스님들 모시고 다니고 뭐도 해도 우리 스님처럼 딱그 모델신 분 처음 뵙는 것 같아요. 자기의 그 경험과 알을 설명하지 않는 것은 그 가작이에요. 전부 다. 지금 여기서 나오는 소리 말고 내가 가장 고통스러워했던 게 큰 스님들 법문하면은 무슨 옛날에 또 뭐 방망이로 두드려 팼다는 거 뭐 있잖아요. 네. 그래서 자기가 잡아 삼켜서 자기의 소리를 내놨을 때 음식을 소화시켜 가지고요. 어떤 법문을 들었을 때 소화시켜서 완전히 씹어서 흡수가 돼서 자기 것을 내놔서 붓다의 소리가 나와야 돼요. 과거의 마음 가히 잡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 가히 잡을 수 없고 미래의 마음 잡을 수 없다. 근데 나는 바로 여기다 점을 찍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과거, 현재, 미래가 바로 지금 여기거든요. 영원한 여기에서 태어났고 여기에서 죽어요. 그래서 생로병사가요 원래 없어요. 아, 있다고요? 없어요. 그럴 수 있고. 근데 그 있잖아요. 내가 태어난 거를 기억하는 건 우리 부모밖에 없어요. 그것도 혐오고 내 의식은 그때 출현하지 않았고요. 의식이 기억하는 거는 3-4살이 지나야 돼요. 내 장난감에 대한 애착을 갖고 이거 내다라는 있잖아요. 어떤 자기 자신에 대한 자각이 일어나는 시기를 의식이 출현한 시기로 봤을 때요. 태어나진 않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 늙는 것도요. 마음이 늙게 만들어요. 결국은. 마음이요. 지 마음이 늙으니까 얼굴도 데리고 늙은이로 데리고 가버려요. 사람이 그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만물의 영장이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뭐 부처님 법이나 종교 이런 것을 이제 공부도 하고 뭐 수없이 얻으나 물질이 뭐 할수록 또 갈수록 삭막해지고 물질이 많은 시대에 막 접어들어보더라고. 세상이 지금 과거와 현재를 봤을 때 너무 삭막해져가고. 그건 그 사람들이 일어나는 이야기고요. 내 말은 현대사회의 생각들. 네. 거기에 내가 매몰될 필요는 없죠. 나는 지금 현대에 살면 돼요. 그래도 나는 내 삶에서 내가 열심히 네, 내가 네. 맡은 역할을 하면서 네. 나 그냥 나로서 나 붓다인 나로서 살면 네, 되는 거지. 네. 붓다로 살자는 게 바로 그거예요. 바로 지금 사는 거예요. 내가 과거 기억으로 내가 뭐 고통스러워하면서 사는 게 아니고요. 미래에 오지 않는 미래에 대해서 괴로워하면서 사는 게 아니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직관이라는 것을 말을 하는데요. 직관, 바로 지금이라는 뜻이에요. 생각을 일으켰을 때 내가 지금 가게 되면 지금 가는 거예요. 뭐 우리가 몇 달 전부터 계획해가지고 해서 제대로 되는 계획이 어디 있던가요? 가지고 나는 이제 그래서도 이제 우리 스님을 뵙고 싶은 것이 저도 이제 직장생활 37년째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단체나 이런 것들이 소통 공감 이런 것들을 하기까지가 굉장히 지금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 관리하고 뭐도 옛날하고 완전히 지금 시대 흐름이 바뀌어져 버려가지고 그래도 한 번씩 이렇게 큰 스님처럼 오셔가지고 어떤 그 있잖아요. 좀 법문 같은 거나 이런 교양 이런 것들 해주신 걸 해서 어떻게 좀 근데 이게 분리가 되면 안 돼요. 등산을 하려고 목적은 등산 속에서 우리가 공부를 얻어야 되거든요. 왜 우리가 산을 올라가느냐. 우리가 원래 등산의 목적은 그 가장 꼭대기를 말하거든요. 우리 본성을 찾겠다는 그 욕망 때문에 가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내려오면 또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죠? 근데 올라가려고 하잖아요. 그래, 우리 인생이 등산하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래, 등산 속에서의 그걸 가르쳐 줘야 되지. 등산하려고 가는 사람들, 등산하려고 가는 사람들의 실제로 심리는 나를 찾겠다는 것이 거기에 내포돼 있어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 빈집을 좋아한다든지 폐가를 좋아하잖아요. 텅 빈 아무것도 없는 거.
우리 본성의 자리가 그 텅 빈 무와 이 무상. 텅 빈 이 허공과 같은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쫓아가는 거예요. 왜? 또 꼭대기는 내가 성취해야 될 마지막 결과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가야산의 꼭대기는 정상 가야지. 가야산 정상 가야지. 딱 그러잖아요. 죽으나 사나 막 간다 이러는데 어떤 사람은 거기다가 도시락 까먹는 게 우선인 사람 있고 그 중간에 무슨 막걸리라도 좀 한잔 해야지. 해하고 막 놀고 막 이러다가 막 그냥 아이고 막 그냥 뭐 등산에 별거 있냐 이러다가 끝나는 게 등산이다 이러는데 어떤 사람은 밥도 필요 없고 나는 바로 다이렉트로 정상 올라갈란다. 정상 딱 올라가잖아, 그죠? 그리고 딱 갔다가 내려오면 그 공허하죠. 그 공허한 것이 본래 본성을 드러낸 자리라. 근데 등산하는 사람한테 등산하면서 그 자리를 그 경험하게 해주면 끝나는 것이지. 그게 본성의 자리인데 거기다 붙들어 놓고 누구는 이제 등산하는데 왔으니까 또 법문도 들어라. 그 안 맞다고 생각해. 나는 그렇게 생각해. 지금이 하나를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산을 타려고 하는 사람은 산속에서의 나의 체험, 아는 이놈이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를 봐야 되는 것이지. 거기다 다른 것을 넣어서 뭐 그러니까 너는 특별하게 어떤 뭐 법문을 듣고 뭐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은 그닥 그렇게 어울리지 않는다. 그 목적이 처음부터 나는 진짜 내가 공부를 했는데 내가 스님의 법문을 듣고 내가 본성 내가 그런 수행을 하고 싶. 아예 그렇게 목적으로 와야 돼요. 처음부터 목적이 두 가지 목적이 되면 안 돼요. 하나로. 산을 등산을 목적으로 하면 등산을 해야 되는 것이고 요번의 목적은 우리가 본성을 깨닫는 이런 프로그램으로 법문을 목적으로 하고 명상을 하겠다. 명상 프로그램을 따로 짜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원래 본성의 자리는 이원성이 없는데 만약에 등산을 하겠다는 놈하고 법문을 하겠다는 놈이 딱 있으면 벌써 분리가 돼요. 모든 것의 힘은 하나로 모여야 돼. 으쌰 등산하자. 그럼 등산 거기서 등산하면서 같이 갈 수 있는 누군가가 좋다 이렇게 해서 명상이라든지 그런 프로그램 같이 요가 프로그램을 잡아서 가면 몰라도 그걸 두 개로 나누면 안 된다는 거 말하는 것이. 우리 불자로서 제대로 이제 하고 싶은 마음도 있을 텐데 잘하려고 하는 마음을 내려놔야 돼. 일단은 나는 진짜 그 있잖아요. 맞아요. 잘하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그것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을 다쳐요. 그래. 그 의미가 없는 것에 저는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의미보다도 좀 살아가는 과정들이 보면은 막그 거창하고 막 모든 거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그 있잖아요. 우리 큰 스님처럼 이렇게 본문도 해주시고 자연스럽게 하면서 이렇게 같이 어우러면서 이런 걸 많이 못해줘. 그러니까 이제 그 모든 것이요 어긋나는 거 이 본성에서 내버려두면 돼요. 그죠? 저도 이게 무슨 이게 여기서 서로가 마음들이 상관하지 마. 뭐 마음들이 이렇게 그렇게 될 때는요 그냥 내버려두면 저절로 이렇게. 근데 네. 이게 우리가 천번 만번 내버려둬 말을 하는 거하고 본인이 그래 그것이 맞구나 하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좀 추구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알력이 있으면은요 그게 이제 내가 있다는 에고가 이제 작용을 하는 거거든요. 에고가 작용하지 않으니까 자연스럽다는 것은 이 자연은 인간이 개입하지 않았을 때는 에고가 개입을 하지 않았을 때는 저절로 알아서 해결을 하는데 어떤 한 개인이 어떤 것을 해결하려고 했을 때는 그 자기의 개인적인 에고가 거기에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나중에는 이게 서로 분쟁이 될 수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공부가 되고 수행이 된 사람들은 그냥 방아차가라고 하잖아요. 그래 놓아버려라. 너무 잘하려고 하는 마음을 놓으라는 말인데 저도 그때 한참 열심히 할 때는 그게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내가 대학교 때 삼복수를 했거든요. 졸업장이 3개예요. 그럼 근데 그게 왜냐하면은 그런 거죠.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제가 어렸을 때 그 어려운 환경에서 학교도 못 다니다가 내가 승려가 돼서 학교를 갔으니 그래도 이 기회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그 에고가 작동한 거죠. 근데 어느 기간이 지나서 누군가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나한테. 좀 편하게 살면 안 되나? 방아착하라는 말을 표현을 하더라고요. 노을 방짝. 그냥 내려놔라. 근데 그게 그때는 내 수준에서는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이질 못했는데 어느 순간에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지만 멈췄을 때 보여요. 멈췄을 때 손님한테 너무 잘하려고 막 애를 쓰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주인공은 원래 자기예요. 그 자기 마음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죠. 늘상 내가 주인공이고 내 남편은 손님이잖아. 솔직히 말해서. 그 이혼성이잖아요. 근데 두 부부가 뜻이 하나로 일심동체가 됐을 때, 그럴 땐 딱 맞아떨어지면 그 집안이 잘 되잖아요. 근데 부부가 어때요? 마음이 서로가 어그러지기 시작하고, 아, 그래 너 맘대로 해. 너는 너 맘대로 하고 난 내 맘대로 할게. 이렇게 자꾸 이 분란이 돼버리면요, 심동체라는 게 본성으로서의 합일이 되지 않으면요, 그 집안이 성공을 못해요. 그래서 나중에는 도반으로 지내는 거야. 길도 차에 길 한 길을 가는 짝으로서 지내자. 뭐 부부 그런 거 다 때려치우고. 그래. 다 때려치우고 그냥 너와 나는 한 길을 가는 동반자로서 그것으로서 가자. 저도 스님, 그러니까 요새 결혼이 유행하잖아요. 이혼을 안 하고 결혼을 많이 하잖아요. 간여를 안 하면 돼. 간여를. 그러니까 결혼하고 편하게 살고. 니는 니대로 편하게 살고 스님 안 따라와. 나는 나대로 편하게 살고. 안 따라와. 그래. 그러니까 이제 수준이 안 맞으면 이제 여성분은 인생을 살면서 미세하게 이렇게 수행을 해요. 10달 동안 애기도 집 안에 넣어놓고 여러 가지 디테일한 작업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미세하게 알아차리고 이런 게 빨라요. 남자들은 거칠고 머리 쓰는 게 좀 달라요. 그리고 뭐 어이구 내가 남자인데 내가 돈 벌어갖고 뭐 니는 내한테 밥 해가라 뭐 이거 기본적인 어떤 있잖아 거친 성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빠른 사람도 있는데 그 보편적으로 남자들이 여자보다는 느려요. 느리고 거칠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세월이 지나서 남자가 이제 돈도 못 벌어고 쓰잘데기 없는 상태가 됐을 때 집에 딱 들어오면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수준이 안 맞아. 어떡하면 좋아. 수준이 안 맞는 거 남자 왕따당해. 그래서 남자가. 그럼요. 그래서 남자가 수행을 해야 되는 거야. 그렇게. 우리는 그 정신 차려야 돼요. 어느 집에 오니까 완전히 아저씨는 꼴이 말이 아니에요. 아무도 상대를 안 해줘.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겼어. 지가 아빠가 안 통해 말을. 자식들하고 그동안에 교류를 못 했던 게 가장 큰 책임이었어. 말하자면 돈만 갖다 주는 게 아니고 명령. 인간 대 인간으로서 있잖아. 네. 서로 있잖아. 네, 그렇게. 자식과의 어떤 커뮤니가 네. 이루어졌었어야 되는데 네. 아이고 뭐 나는 막 밥이나 먹고 막 또 회사 가고 이러니까 전 공유하는 그 알고 있는 공유되는 어떤 그게 없어. 우리 신랑이 들어야 돼. 100% 왕따다. 그런 거 있단 게. 한 번씩 모시고 와야죠. 그래서 알고 있는 존재에 대한 서로와의 자각. 알아 새겨갖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갖고 이리로 빠져나가 버려. 우리 같으면 이거 스님 너무나 알아듣고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는 한다거든. 스님 잘하려고 그래요. 항상. 그 고사님은 그러니까 네. 이게 소 같은 형이란데요. 성질이 소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 일만 하고 살았겠지만서도 아이, 묵직하게 묵묵하게 막 들이밀면 뭐 이거 소가 이 들이밀면 약간 있잖아요. 약간 그런 성향이 있어. 소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그 대신에 있잖아요. 묵하게 밀고 가는 게 있거든요. 성향이. 내가 뭐 이게 옳다 싶으면 막 필요 없고 나는 막 맞아요. 내가 막 그냥 날 밀고 가야 되겠다 이런 건데 그게 아니고 이제는 그걸 잘하려고 하는 그 소의 그런 이제 강인함을 좀 내려놔 보세요. 이제 죽음의 문턱에 들어가는 소는 어떨까 이런 생각합니다. 근데 스님 온 건이 아니라 본인을 위해서. 근데 그럼. 지금 말씀하죠. 우리는 그냥 따라서 덮보는 거 것만. 어르신 말씀인데 남자들이 근데 너무 깨 저는 그만해야 좀 돼. 안 하잖아. 되도록이면은 수없이 그 있잖아요. 회사 생활을 하면서도 무슨 생각을 많이 하냐면 그런 그 어떤 법문이나 교양이나 인문학이나 이런 것을 좀 들어가면서 좀 머릿속에 있는 것들 좀 깨쳐가면서 서로 소통 공감해서 같이 함께 가는 이런 형인데 할수록 그 빠른 세상이나 막 얻어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나하고는 좀 안 맞는 부분도 이제 갈수록 이것이 이제 이혼화가 되어버더만요. 한마디로 보면. 그러죠. 이제는 달라져요. 옛날에 고집으로 살면 안 돼요. 그럼요. 이게 왜 시대가 바뀌어 버렸어요. 예. 그 전에는 모두 모르는 것들이 이거 스마트폰으로 다 알려져 버리니까 네. 나는 기술자고 나오고 나는 독특한 그게 이제 완전히 일어나돼 버렸어요. 그래서 나는 뭐 니보다 상사니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부터 당장 그래 안 하잖아요. 많이 들었어요. 완전히 그렇게
그냥 같이 이렇게 하면서 다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같이 그러죠. 그렇죠. 그렇게 나가야 돼요. 그렇게 갈 수밖에 네, 없어요. 이렇게. 내가 나라고 하는 격을 막 내가 대접을 받으려 하고 이 뭐 대통령이 지나가는 차에 막 전부 다 막아버리고 앞뒤 차를 그 지나가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완화시켰잖아요. 그거는 뭐냐면 아니 국민이 없는 대통령이 어디 있습니까? 맞죠? 네, 맞아요. 국민이 뽑아줘서 대통령이 생긴 거예요. 그래 국민이 원래 대통령 꼭대기 위에 올라가 있는 게 맞아요. 정상으로 치면 국민이 뽑아줬으니까. 그래도 같이 가는 정치를 해야 되는 국민하고 그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거든요. 나도 평등 사상이거든요. 내 근원에서 평등 사상이 있기 때문에 좀 하동 화기장 대인 쪽으로 식사 좀 대접해주고 시민한테 좀 사드리고 좀 그러고 싶은데 좀 어떻습니까? 시간을 기가 엄청 그래 시간. 박수 치자. 진짜 왜요?